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죠. 올리브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자, 올리브 팬 여러분. 여러분은 올리브가 모두 통조림에 있고 어디에서도 신선한 올리브를 살 수 없는 것 같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신선한 올리브는 맛이 너무 역해서 어떠한 식료품점에서도 그걸 팔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진짜로요. 이 모든 캔과 기름 그리고 화학물질들이 이걸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도 안티 올리브 사람들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효과는 없죠. 식료품점에는 창문이 없다는 걸 알아차리셨나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여러분이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물건을 사길 원해요.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외부 세계와 단절시켜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 안에서는 밖이 어두워지고 비가 내리는 걸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 감각을 잃게 되죠. 카지노에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창문이 있으면 제품을 둘 선반을 사용할 공간이 줄어들 거예요. 또 직사광선이 제품을 더 빨리 상하게 하고 라벨을 희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옷가게 이름인 H&M이 헤네스 앤 모리츠의 약자인 거 아셨나요? 원래는 여성복만 판매하던 스웨덴 회사였어요. 그래서 스웨덴어로 그녀를 의미한 헤네스라고 불렸던 거죠. 모리츠 위드포즈는 사냥 복장 소매상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후 헤네스의 소유주에 의해 인수되었어요. 가게는 남성복도 판매하기 시작했고 가게 이름은 헤네스 앤 모리츠로 바뀌었어요. 또는 우리가 아는 H&M으로요. 마케팅에 대해 더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오렌지를 언제 어디서 사든지 항상 빨간 망사 봉지 안에 있을 거라고 장담해요. 봉지 없이 굴러다니는 걸 거의 보지 못했을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봉지의 색은 신중하게 선택되었어요. 빨간 망사 봉지에 쌓여 있으면 오렌지가 더 오렌지색으로 보여서 더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걸 살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레몬도 보통 비슷한 이유로 녹색 망사 봉지에 넣어져 판매돼요. 만약 빨간색에 포장하면 더 주황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초록색이 노란색과 더 잘 어울려서 레몬을 더 돋보이게 해주죠. 제가 세상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이거예요. 마스와 스니커즈 같은 초콜릿 바에는 왜 밑에 지그재그 물결 모양이 있죠? 알고 보니 뭐 놀라운 것도 아닌 게 제조 공정 중에 생긴 거예요. 초콜릿 바가 생산될 때 엔로버의 무늬가 있는 벨트 위에 놓여져요. 이 기계가 바에 녹은 초콜릿을 입힌 다음 얼리기 위해 특정 온도에 보관해요. 벨트에 무늬가 있고 매끄럽지 않은 이유는 여분의 초콜릿을 되찾기 위해서예요. 바가 얼면 무늬가 그대로 남죠. 아마도 오래된 초콜릿 표면이 희게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그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를 들어 코코아 버터와 같은 초콜릿 바에 포함된 액체 지방이 초콜릿 위를 이동하면서 위에서 결정화된 거예요. 그건 팻 블룸이라고도 알려진 흰 가루예요. 완전 무해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그게 정말 싫다면 그 초콜릿을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처리해드릴게요. 입으로요. 막대 사탕 막대기 끝에 있는 네모난 구멍이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막대기에 사탕을 붙일 때 사탕 일부가 그 구멍으로 들어가 사탕 부분을 고정시켜요. 이렇게 사탕 공은 또는 그게 무슨 모양이든 간에 막대기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낮아지죠. 달걀 노른자는 옅은 노란색에서 시작해서 진한 주황색으로 다양한 색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달라지죠? 아니요, 닭 품종 말고요. 이건 껍질 색에만 영향을 줘요. 노른자의 색은 달걀 식단에 따라 달라요. 만약 식단에 더 많은 노란색과 주황색 색소가 있다면 노른자는 더 어두울 거예요. 그리고 네, 노른자 색이 어떻든 영양분은 똑같으니까 걱정 마세요. 농장에 대해 말이 나왔으니 이 헛간들을 보세요. 뭐가 공통적으로 있나요? 네, 빨간색이요. 이게 유행 같아 보이죠? 다양한 종류의 페인트가 사용 가능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헛간을 위한 페인트를 직접 만들어야 했던 때가 있었어요. 수년 전 농부들은 주황색인 아마씨 기름으로 헛간을 칠했어요. 그 기름에 우유, 석회, 녹을 첨가했어요. 녹은 구할 수 있었고 용이할 뿐 아니라 이끼와 곰팡이를 없애는 힘을 갖고 있었죠. 이 재료들이 혼합물을 붉게 물들였고 그게 페인트로 사용되었죠.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따르는 전통이에요. 여러분은 아마도 자동차나 자전거 타이어에 있는 작은 고무털을 눈치챘을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타이어 제조 공정 중에 생긴 거예요. 고무는 카본 블랙과 혼합되어 타이어 틀 위에 넣어져요. 그러고 나서 고온에서 틀 전체에 퍼지죠. 좋은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무가 모든 표면에 고르게 덮여야 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틀과 고무 사이에 기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여분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걸 돕기 위해 타이어 틀에는 작은 구멍이 곳곳에 나 있어요. 고무가 그곳에 약간 들어가요. 그리고 타이어가 완성되면 작은 털로 변하죠. 아무도 그걸 제거할 만큼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쓸모없는 일이고 그 털이 아무 해도 되지 않거든요. 차창에 있는 작은 검은 점들을 프릿이라고 해요. 놀라실 거 없어요. 유리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서 접착제가 붙어 유리를 차 프레임에 더 잘 붙게 해주는 거예요. 또 검은 에나멜은 창문 주위의 밴드 아래에 있는 접착제를 녹일 수 있는 자외선을 차단해요. 검은 밴드는 투명한 유리보다 더 빨리 가열돼요. 다행히도 이 작은 점들이 온도를 고르게 분포시키는 걸 돕기 위해 있어요. 버스에 그렇게 큰 핸들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버스는 일반 차보다 크고 훨씬 더 무거워요. 그래서 버스를 돌리는 게 더 어렵고 차를 운전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해요. 더 큰 반경을 가진 핸들이 더 클수록 차를 보다 쉽게 돌릴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바퀴가 작을 때보다 힘이 덜 들죠. 트럭도 같은 이유로 큰 핸들이 있는 거예요. 또 버스에는 보통 좌석에 밝은 무늬가 있어요. 그 이유는 꽤 더러운데 이 무늬는 시트의 얼룩을 감추기 위한 거예요. 좌석이 더 밝고 무늬가 많을수록 승객들은 얼룩을 알아채기 어려워요. 더 좋은 건 무늬가 보통 너무 밝아서 아무도 얼룩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그걸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늬들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눈길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본다고 해도 더러움을 눈에 덜 띄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엑 하는 소리 좀 내주세요. 이게 바로 병원과 호텔에서 흰 시트를 사용하는 이유예요.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우리 모두 냉장고에 빛이 있다는 걸 알죠? 적어도 한 번은 그게 꺼지는 걸 보려고 안을 엿봤을 거라고 장담해요. 하지만 반면에 냉동고에는 안에 빛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건 왜 그럴까요? 궁금하네요. 주된 이유는 냉동실에 추가 조명을 설치하는 게 제조사에 돈이 더 들어서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명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선, 고정 장치, 스위치 등의 문제라는 걸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제조업체들은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아끼고 싶어 해요. 게다가 냉동고에 불이 필요한 사람은 없어요. 냉장고의 주요 부분만큼 자주 냉동고를 뒤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오래된 냉동고는 칸에 얼음이 결정화되는데 그건 빛이 어쨌든 얼음으로 덮일 거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처음에 불이 없었다가 그냥 그렇게 유지하게 됐나 봐요. 이해가 되네요. 많은 배낭에는 2개의 평행하게 잘린 구멍이 있는 다이아몬드 패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 구멍에 물병이나 신발 같은 걸 달 수 있어요. 특히 하이킹 갈 때 편리하죠. 이 모든 것들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곰을 물리치려면 손이 필요할 테니까요. 농담이에요.